메신저로 대화할 때 표정이나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모티콘 캐릭터.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이모티콘들이 최근 스마트폰 대화창 밖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독립된 캐릭터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이나 패션 디자인에 널리 쓰이고 또 한국 관광 홍보대사에도 임명될 정도인데요. 금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평소 메신저 사용할 때 이 네. 이모티콘 참 많이 쓰는 편인데 편집장님도 만만치 않으시죠? 네, 아시다시피 저도 남발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월 평균 발신되는 이모티콘의 메시지 숫자가요, 무려 22억 건이 넘어간다고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는 언어의 한계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통화를만 하면 음성으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통화보다 편한 게 문자 메시지죠. 네. 근데 문자 메시지 쓰다 보니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보는 전달할 수 있는데 감정까지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질병이 이른바 넷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상사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넷이라고 얘기하는 넷이요? 이른바 넷병입니다. 근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이모티콘이겠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 해서 대화가 굉장히 윤활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게 된 많은 사용자들이 월 평균 22억 건, 특히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 유명한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모티콘을 구매한 구매자가 2018년에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모티콘 상품 숫자만 해도 6,500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 역시도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사서 탕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 하나인 어피치, 이 복숭아 네. 모양 캐릭터죠. 한국 관광 홍보대사까지 돼서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캐릭터가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급의 인기를 누리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카카오 프렌즈 중에 하나잖아요. 이 친구 참 대단해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 선수 혹은 아이돌, 뭐 초신성 또는 이보민 선수가 일본에서 한국을 알리는 한국관광부서의 일본 홍보대사였는데 처음으로 캐릭터인 어피치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 캠페인의 이름 자체가 모어 코리아인데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익사이팅한 한국이라는 뜻이겠죠. 이 안에서 한국엔 아이돌 그룹만 있는 것도 또는 골프 선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멋진 캐릭터가 있어요라는 걸 알리는 것인데요. 이게 네. 왜 더 의미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캐릭터 왕국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 캐릭터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어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피치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 하면 이 뽀통령, 뽀로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2017년 기준으로 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뽀로로가 1등이었어요. 네. 대통령, 뽀통령이라고 불렸죠. 근데 이 뽀로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뽀로로를 그닥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만 알거나 관심 있어 하죠. 네. 아이들의 대통령이지 우리 모두의 인기 캐릭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카카오 프렌즈 이 친구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이 카카오 프렌즈, 2등이 뽀로로, 3등이 짱구, 4등이 포켓몬스터, 5등이 도라에몽,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순인데 네. 뭐 7위 중에서 1, 2위가 한국 캐릭터이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 아니면 일본 캐릭터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모티콘 캐릭터의 파워가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 대중의 사랑이 곧 돈으로 또 연결되는 게 시장 원리인 만큼 네. 이 캐릭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자입니다. 네. 네. 사자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 라이언 캐릭터의 별명이 라 전무 또는 라 상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카카오라는 회사 안에서 차지하는 매출, 인기도 그 매출의 기여도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죠. 네. 일단 카카오가 2017년도에 캐릭터로 벌어들인 매출이요. 상품 매출이 770억 원, 로열티 매출이 206억 원에서 거의 1,000억 원을 육박합니다. 네. 뭐 이건 당연히 우상향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 안에서 라이언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카카오가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핀테크 금융 서비스가 있죠. 이 안에서 각 은행들 또는 증권사들 또는 금융 파트너들 또는 카카오페이 쓰고자 하는 어떤 소매 상점들을 설득할 때 라이언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라이언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당신들과 거래하겠다라는 계약이 얘기들을 좀더 하는 거죠. 수월해지는군요. 이런 식이니까 영업상무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지금까지 사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 네. 캐릭터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이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주목받는 이유 뭘까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안에서 아이들이 보는 장르라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가 이런 상식을 깼지만 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용이라고 하는 장르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뽀로로에서 드러난 한계죠. 하지만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활용하고 친숙하죠.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활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극장에 가서 봐야 하고 TV로 봐야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성과 실용성이 있죠. 이모티콘 자체가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제작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한동안 이른바 웃긴 영상, 그 표정을 지어주는 이른바 병맛 캐릭터와 이모티콘이 인기였는데 네. 이게 대박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유가 제작비는 적지만 그러나 제대로 터지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모티콘 캐릭터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는 이제는 아예 그 패션 매거진의 커버로 등장해서 네.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이 현실에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일상성 때문에요. 네. 자, 이 일본으로 간 복숭아에 이어 사자 캐릭터인 라이언은 대륙, 이 중국으로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탈모사자 라이언 전무님을 중국으로 모십니다. 카카오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연 건데요. 상하이의 핫플레이스인 스마오 광장에 초대형 라이언이 등장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에도 라이언 캐릭터가 등장했어요. 이처럼 강다니엘을 똑 닮은 카카오 프렌즈의 어피치,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만든 라인 프렌즈의 BT21, 나아가 핑크퐁의 아기 상어 가족까지. 이 정도면 핵인싸 아닌가요? 콘텐츠 산업 전망을 봐도 게임 다음으로 캐릭터가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기둥으로 점쳐졌답니다. 여전무님, 한국 많이 알려주실 거죠? 열일 부탁해요. 자, 이 이모티콘이 주도하는 이런 우리 국내 캐릭터 산업의 경향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말씀하셨던 그 전통적인 캐릭터 강국, 그 경향과는 확연히 다른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캐릭터 시장의 크기가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각 나라마다의 캐릭터 산업에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캡틴 마블 같은 영화가 개봉해서 화제죠. 네. 어벤져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히어로 무비들. 그러니까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에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그 캐릭터를 실제 하는 인물이 연기하죠. 네. 일본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 인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가 대표적이겠죠. 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아이돌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한국의 캐릭터 산업의 특징이었어요. 방금 이미 나왔습니다만 아이돌 캐릭터를 기반으로 방탄소년단을 기반으로 BT21이라고 하는 이제 이모티콘 캐릭터가 나오죠. 네.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캐릭터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인데 한국이 독특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이모티콘 비즈니스고 이모티콘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캐릭터 산업이 이제 어피치가 증명했듯이 해외 진출도 하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확장성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캐릭터계의 전설, 이 조상님 같은 존재죠. 네. 미키 마우스 빼놓을 수 없는데 1928년에 탄생했으니까 이제 90세가 넘었고 이 저작권 수입만 한 해 6조 원 규모라는데요. 이 국내 이모티콘 캐릭터들도 이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례는 일단 미키 마우스가 지난해였죠. 이제 90주년을 맞이해서 미키 인 서울이라는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에 미키 마우스가 방문한다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산업의 시조새 또는 전설적인 존재인 미키마우스까지도 방문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싶어할 만큼 인기 있는 대상이 된 거죠. 네. 하지만 이 서울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라이언 같은 캐릭터는 스스로 서울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미키마우스와 라이언이 서울을 놓고 경쟁하고 있겠죠. 이 과정에서 한국 캐릭터들이 더 부각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도 구찌나 스와치 같은 패션 브랜드과 협업을 하거든요. 네. 라이언 역시도 패션 모델로 패션 매거진에 나오는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확장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장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헬로키티 역시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10기업 부럽지 않다 뭐 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이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그런 효자 캐릭터로 정말 거듭나려면 좀 어떤 산업적 지원이나 어떤 환경적 뒷받침 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IP, 이른바 지적 재산에 대한 관리 경험, 노하우가 쌓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산업이 하나 등장하게 되면 한 캐릭터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금방 지루해하고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네. 캐릭터의 생명력을 갖게 하려면 이모티콘이어도 이모티콘의 출시 시기를 관리한다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이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마치 영화 배우들이 자신들의 출연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모티콘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스토리텔링이 있는 장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애니메이션일 텐데 네. 라이언이든 카카오 프렌즈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완구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미 완구로 돈을 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캐시카우, 이모티콘 시장이라는 게 생긴 거죠. 전 세계 캐릭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모티콘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시장이 결합되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